산이 암을 고친다고 암 환자들이 숲으로 향하는 이유.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산에 들어가 살면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 의심부터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엔 가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조차 고개를 저었던 환자가 숲속에서 몇 해를 지내며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아마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일 겁니다. 그 속에는 세상과 단절된 듯 깊은 산골에 들어가 살아가는 이들이 등장하죠. 그들 중 몇몇은 암과 같은 중병을 이겨낸 사연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무려 72%에 이른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여전히 암은 쉽게 다스릴 수 없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의지하는 병원이 아닌 숲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답하려는 과학적 시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산림치유학 협동과정 전영신 박사가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박사는 암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적 생리적 회복에 주목했습니다. 보통 암 환자의 관리라 하면 몸 상태나 영양에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의 30-40%가 정신의학적 기준으로는 이미 기분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 공황, 사회적 고립, 심지어 삶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사실 암이라는 병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14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숲속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2시간 동안 8차례 이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사소한 활동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멍 때리기, 차를 마시며 대화 나누기, 맨발로 숲길 걷기, 나무 향기를 맡으며 호흡하기, 아로마 오일로 발을 마사지하기, 또 솔방울로 배구를 하거나 씨앗을 날려보내고 자연물로 팔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웃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 숲은 조용히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설문과 면담, 심지어 타액 검사까지 통해 얻은 자료는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울감과 불안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의 수면은 더 깊어졌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뚜렷하게 낮아졌으며 면역과 관련된 인자인 인터페론 감마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스스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장소가 결코 오지의 깊은 산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은 충북대학교의 학교 숲, 즉 도시 속 작은 숲이었습니다. 과거 농과대학의 임업시험장이었던 그곳은 지금은 잔디광장과 데크로드, 소나무와 메타세쿼이아가 어우러진 평범한 숲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충분한 치유를 얻었습니다. 숲이 가진 힘은 꼭 험준한 백두대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곁의 작은 숲에서도 마음을 열고 몸을 맡기면 치유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숲에 한두 번 다녀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을 환기시키는 경험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을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숲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결국 암 환자들이 숲으로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숲은 조용히 대신 메워줍니다. 그리고 우리 곁의 숲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숲은 늘 치유의 품을 열고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